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골치 아파서 여기다가 글도 자주 썼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었어요. 역시 눈이는 진리였나 봅니다. 전에 썼던 제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얘기 올려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 새댁이고요. 아직 아이는 없어요. 친정은 아랫지방에 살고 계셔서 차로 5시간이 넘게 걸리고 시댁은 무지 가깝습니다. 차로 10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 시아버지는 타 지역에 따로 사시며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홀 시어머니만 계신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결혼 초부터 자꾸 상한 식재료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퇴치되었지만요. 저는 3교대 근무하느라 낮에 집에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 꼭 그럴 때마다 저를 부르셨어요. 마트에 가셔서 장을 좀 많이 봤다고 저희랑 나눠서 먹고 싶다고 하시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알밤도 한 푸대 사셔서 저희한테 반 나눠주실 때도 있었고 1+1으로 요구르트 묶음을 한 보따리 사셔선 꼭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뭐 고구마, 배, 당근 이런 것도 많이 사셔서는 꼭 저희한테 나눠주셨고 콩나물이나 미역 줄기 같은 것도 꼭 많이 사신 후에 저희를 나눠주세요. 저희는 솔직히 집에서 집밥 잘 못 먹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3교대고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어쩔 땐 저녁까지 먹고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드물어서 아예 연애 때부터 그 부분은 합의 보고 결혼했어요. 식사 같이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되는 사람이 해서 먹자고. 그래서 제가 늦게 들어올 땐 남편이 밥 해놓고 기다릴 때도 있었고 그 반대 경우에는 제가 밥을 할 때도 많지만 배달 음식이나 외식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좌우지간 밥으로는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네요. 뭐 그렇잖아요. 서로 직장이 바쁘니까요. 나중에 아이 생기면 다시 라이프 스타일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2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괜찮다는데도 시어머님이 자꾸 저희 밥 걱정을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밥은 좀 해먹어야 하지 않겠니? 둘이 시간 맞춰 먹기도 힘든데 어쩌다 한 번이라도 집에서 밥을 좀 해먹어. 네, 어머님. 저희도 그러려고는 하지만 둘 다 너무 바빠서요. 장을 안 봐서 그렇다. 집에 식재료가 있으면 밥을 해먹게 마련이야. 시어머니는 이따금 저희 집에 오시면 늘 냉장고를 여시곤 신혼부부 냉장고가 이렇게 비어서야 되겠냐며 타박하셨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은근히 저에게 오곤 했죠.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집에 오면 반찬 좀 해놓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업무 강도가 너무 빡센 곳이라 솔직히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어 올 때가 많았고 이렇게 바쁘기에 사실 결혼도 미루고 싶었지만 빨리 하라고 재촉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이런 상황 될 거 뻔한데도 시어머니는 늘 제가 바쁜 것에 불만을 가지셨어요. 몇 년만 더 버티면 직급 올라가는데 애 낳기 전에 관두라고 하시질 않나. 그런 점들에 있어서 영락없는 옛날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세상 쿨하고 시대 흐름 다 따라잡는 트렌디한 시어머니인 척 저희에게 관심도 안 주시는 듯 하더니 막상 신혼집을 어쩌다 시댁 근처에 잡게 되니 저희 부부에게 저에게 뭔가 기대가 많으신 듯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신 게 남편이 장남이었거든요. 제가 첫 며느리.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요리 젬병이거나 살림을 아예 손 놓는 편도 아닌데 너무 바빠서 매 끼 일을 잘 챙겨서 해먹진 못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남편이 하루 최소 2번은 집에서 집밥 먹길 바라셨네요. 남편 구내식당이 엄청 잘 나오는 걸로 유명해요. 그런데도 회사에서 밥 먹는다고 하면 짠하게 보시고 한 번은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렸는데도 집밥만 하겠냐 하시며 그놈의 집밥. 남편이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짜증을 내도 매일 도돌이표였습니다.
꿀 같은 신혼에 그래서 남편이랑 싸우기도 많이 했죠. 아니, 싸웠다기보단 제 일방적인 화냄이었지만요. 어머님은 나 바쁜 거 아시면서 왜 자꾸 자기한테 집밥해주길 바라시는 거야? 나는 쉬지도 말라는 건가? 어머님 전화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첫 마디가 오늘은 뭐 먹었니? 잖아.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자꾸 그러시네. 미안해 여보. 내가 한 번 더 잘 말해볼게. 하지만 어머님의 집밥 타령은 별로 사그라들지 않았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전을 바꾸셨는지 저에게 식재료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래도 재료가 있으면 아까워서라도 해먹지 않겠냐 하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구황작물 위주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그렇게 자주 주셨어요. 단호박도 한 서너 개 받은 듯 합니다. 열심히 해먹긴 했지만 양이 워낙 많다 보니 3분의 1은 상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참다 못한 남편이 우리 다 못 먹어서 버리게 되니 그만 좀 주시라 하는데도 또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일부러 안 받으려고 시댁에서 오라시는데도 안 가고 있으면 택시 타고서라도 주러 오세요. 그렇게 오시면 또 냉장고 보시며 잔소리 한 바가지. 그러시더니 보관 오래가는 재료를 자꾸 줘서 그러는 것 같다며 중얼중얼 하시더니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콩나물이랑 버섯, 애호박 이런 걸 막 주시더라고요. 그냥 장을 봐서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오셔서 냉장고에 넣고 가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지만 남편 역시 화가 나서 막 내지를 때도 많았어요.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필요하면 알아서 장 봐요.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잖아.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요. 버리는 것도 일이고 돈이에요, 엄마.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주시는 거 다 먹고 싶지만 저희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식재료 다 못 해먹고 상하고요. 여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다 키로로 환산돼서 많이 버리면 그만큼 돈도 많이 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니, 왜 이걸 못 해먹냐 이 말이야. 내가 해준다 해도 싫다 하고 재료를 사다 줘도 싫다 하고 도시락이라도 좀 싸다가 먹어. 그렇게 바쁘면. 바깥 음식 그거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아냐? 엄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도시락이야. 10분만 시간 내면 반찬이 3개다. 응? 엄마 말 들어서 냉장고 재료 제때제때 해서 먹어. 그렇게 호통치고 돌아가시면 저랑 남편은 기력이 다 빠질 정도였죠. 그 작전도 안 통한다 생각하셨는지 이제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두부나 상하기 직전의 콩나물, 시들시들한 알배추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싫다고 해도 기어이 차 트렁크에 넣으시고는 이거 오늘이나 내일 안 먹으면 못 먹어. 꼭 해먹어. 식재료 버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데. 오늘 집에 들어가면 가자마자 누워있지 말고 데쳐서라도 해먹어라. 한마디 하시는데 꼭 저를 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해서 남편 해먹여라 이거죠. 이런 일이 잦아지니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기 싫어졌어요. 가까이 사는 게 너무 지옥 같고 냉장고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시댁에서 가져온 식재료는 최대한 해먹어도 반 이상 남아서 버리게 되었는데 그 담당은 모두 남편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짜증내고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집에 안 오니 더 이상 찾아오기도 힘드셨는지 이젠 택배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용물이요? 역시나 상하기 직전의 가지, 산지 며칠 되어 대가리가 거뭇거뭇한 콩나물, 유통기한 하루 남은 소고기 등 그런 걸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이요. 미치겠더라고요. 버리는 것도 일이고 남편이랑도 점점 사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저희 집밥 해먹는 곳에 집착하시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고 왜 시댁 때문에 이혼하나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참다 못해 친정엄마한테 다 말했습니다. 워낙에 걱정시켜드리는 거 제 체질 아니라 학교 다닐 때도 힘든 일 말 잘 안 했었는데요.
제 얘기 들으신 친정엄마는 그야말로 극대노하시며 시어머니 미쳤다고 막 욕하시더라고요. 아니, 제일 좋고 제일 신선한 재료를 줘도 모자랄 판에 다 상에 빠진 음식을, 아니, 식재료를 보낸다고? 니네 시어머니 제정신이라니? 엄마, 몰라. 그런 거 보내놓으시군. 시간 없다며 빨리 음식 해먹으라고 성하셔. 설마 버리겠냐 하는 마음이신 거지. 시어머니는 식재료 항상 아껴서 쓰시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일하느라 시간도 없는 애한테. 나 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친정엄마는 며칠을 열을 내시며 분을 삭히지 못하시더니 어느 날 저에게 시어머니 택배 받을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생각이 있으시다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친정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시어머니 주소를 물어보셨는지 알게 되었죠. 저희 친척이 표고버섯을 재배하시는데 그분께 전화해서 폐기 처리 직전인 상품들을 모아서 보내달라 하셨다네요. 그리고 그것들을 큰 택배 박스에 넣어서 시어머니께 보내드렸답니다. 그리고서는 혼자 사시는데 건강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냐면서 마음이 쓰여 보낸다고 전화 드렸대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얼떨떨해 하셨다고 해요. 기분 나쁘셨겠죠. 최고급 상품도 아니고 시들시들한 버섯이니 말이에요. 그 다음은 마트에서 마늘종, 상추, 마늘, 애호박 같은 것들을 잔뜩 사다가 시들시들 할 때쯤 택배로 보내드렸다네요.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하신 거랑 똑같이요. 그래도 뒤탈만은 없게 죄다 유기농을 사셨고 너무 좋은 상품이라 안 사돈 생각나서 사셨다며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랑 똑같이 거기 유기농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다 좋은 상품들이에요. 받자마자 요리 안 하시면 괜히 아까운 재료 버리게 되니 꼭 오늘 요리해서 드세요. 아셨죠? 그러셨다네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3번째 택배를 보내드린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혹시 친정어머니한테 얘기했니? 무슨 얘기요? 아니, 안사돈께서 자꾸 식재료를 보내주시는데. 어머, 어머님께서 저희 챙겨주시는 것처럼 친정어머니도 어머님 생각해서 보내주시나 보네요. 저는 처음에 어머니 심정 잘 이해 못했는데 어르신들은 다 같은 맘인가 보네요. 아니 그게 나는 좀 그렇더라고. 왜요? 시어머니는 뭔가 말할 듯 말 듯 불쾌한 티를 은근히 내시다가 이제 안 보내셔도 된다고 그러렴. 음식은 내가 알아서 해다 먹을 테니까. 네?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도 저희한테 아니, 알아서 해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만 보내시라고 해. 알겠으니까. 라고 하시며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상한 식재료 보내시는 것도 그만두시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리니 그럴 줄 알았다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 다루는 방법이 너무 고약하다면서 앞으로 얼굴 붉히고 살 거 감안하고 일부러 똑같이 개념 없이 나갔다면서 또 그런 일 생기면 이제 저랑 얘기 안 하고 이서방이랑 얘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엄마를 자식이 막지 못하고 계속 그런 식재료를 1년 가까이 받아온 제 남편이 제일 큰 책임이라면서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희한테 된통 화나셨는지 거의 연락 없으시고요. 속 없는 남편은 이제 냉장고 쾌적해졌다면서 너무 좋다고 철 모르는 소리나 하고 있네요. 해결이 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밥 관련해서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신 모양일까요? 왜 이렇게 집밥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 어릴 때까지만 해도 많이 어렵게 사시다가 자수성가하신 케이스라고 하던데 그런 면 때문에 더 그러시는 걸까요? 식재료 버려질까 아까우니 등 떠밀려 반찬 해먹을 거라는 생각을 어찌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적당히 연락하고 거리 두며 지내고 있고요. 남편도 지금을 훨씬 편안해 합니다. 저희도 잡음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참 세상에 이런 집안도 있다는 걸 파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네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전 예비 시댁이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저는 1년 전 파혼한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전 남친과는 8개월 정도 사귀다가 결혼 준비했고요. 전 남친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댁에서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전 남친보다 객관적으로 스펙도 괜찮고 무엇보다 제 성격이 차분하고 순하다며 그 점을 가장 높게 사시더군요. 맞아요. 저는 살면서 크게 화내본 적도 없고 순둥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둥글둥글 넘어가는 편이었고 제 이런 점이 전 남친이랑도 연애 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전 남친이 좀 예민한 성격이었거든요. 남자들은 보통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온습도를 목숨 걸고 적정으로 맞춘다거나 오죽하면 집에 가습기가 종류별로 3대나 있어요. 초음파, 가열식 등등 저도 처음 들어본 걸로 구비해 뒀더라고요. 18평짜리 혼자 사는 자취집이에요. 그리고 식탁에 뭔가 올라오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어요. 식탁에 밥 먹을 때 빼고는 아무것도 안 올리고 평소에 손도 안 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남친 집에 놀러가서 무심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뒀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병균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알아? 그걸 밥 먹는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 아, 응, 미안해. 별 생각 없이. 근데 그렇게까지 언성 높일 일이야? 그냥 좋게 말해주면 안 될까? 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부턴 좋게 말할게. 나도 미안해. 이런 식으로 전 남친이 싫어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싫은 티를 내며 제가 고쳐주길 바라더라고요. 좀 깐깐하긴 했지만 평소에 워낙 자상한 편이었고 전 남친에 비해 저는 좀 수더분하고 덜렁대는 편인데 그런 면을 전 남친이 많이 채워줬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성격도 잘 맞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주는 또래에선 볼 수 없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가정적인 모습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요. 남친이 저보다 나이가 6살 많아서 그런지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진중하고 묵직한 스타일이고 집안도 꽤 부자였어요. 예비시댁이 자영업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한창 호황일 때 한 달에 1, 2억씩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어 월 순수익 700에서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전에 워낙 많이 벌어 놓으셨다 보니 건물도 있고 지방에 재테크 명목으로 아파트도 서너 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예비시댁은 부자 동네 큰 평수에서 살고 계셨고요. 그런 면 때문에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양가에서 결혼을 허락했기에 진행이 척척 되었어요. 저나 남친이나 둘 다 개혼인데 예비시댁은 굉장히 능숙하게 결혼 준비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상견례도 전인데 예비시모가 저희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아가시더니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셔서는 예물 예단 그런 거 필요도 없고 저희 쪽에서 딱 결혼식, 신혼여행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네요. 신혼집에 인테리어, 가구, 가전 전부 저희가 다 부담할 테니 괜히 유진이 쪽에서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예식장이랑 스드메, 신혼여행까지만 딱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제안 어떠세요? 아니 신혼집이 1, 2억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남자 쪽에서 다 부담하면 저희가 많이 미안하죠.
괜찮아요. 그리고 예식장도 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많이 안 올 거거든요. 한 20명? 아니, 20명도 안 될지도 몰라요. 유진이네만 괜찮다면 소규모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예비 시모는 본인네 하객들이 많지 않다며 소규모 웨딩홀을 원하신 게 다였어요. 그렇게 예비 시댁의 저돌적인 진행으로 결혼 준비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착착 진행되었어요. 아직 스드메도 정하기 전이었는데 예비 시댁에서 매매가 9억짜리 전세 주던 집 하나 정리했다며 거기에 인테리어, 가전, 가구 다 미리 넣어도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들 같으면 본인들이 하나하나 고르고 집을 꾸미고 싶겠지만 저는 워낙에 그런 면에 무뎌요. 솔직히 저는 가방이나 액세서리도 선물 받은 것들이나 주구장창 들고 다니는 편이라 신혼 살림이나 가전 가구에도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잘 고르지도 못하고요. 무엇보다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결혼 준비한다고 그런 거 고르고 앉아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댁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게 저에게는 땡큐 그 자체였어요. 남친도 이런 제 성격을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부담 없이 제안했었고요. 예비 시댁에서도 제가 묻어내서 좋다면서 최고급으로 해줄 테니 걱정 마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 날짜도 바로 정해졌고 그에 맞춰 예식장이랑 스드메까지 계약했어요. 신혼여행은 제 해외 출장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시골리고 반년 뒤쯤으로 미뤄서 아직 계약 전인 상태였고요. 아무튼 그렇게 식 3개월 전 스튜디오 촬영도 하고 청첩장까지 다 찍어서 택배까지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견례만 남은 상황이었고 모든 게 착착 진행되어 저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문제의 상견례 날 남친 부모님 쪽에서 강남의 유명한 프라이빗한 한정식 집을 예약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장녀인데 남동생이 군대에 가서 부모님과 저 셋만 나갔고 남친 쪽에서는 여동생 1명 더해서 총 4명이 참석했어요. 여동생, 그러니까 예비 신호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내 틱틱대고. 그런 모습을 예비 시모가 팔꿈치로 쳐가며 눈치 주기 바빴고요. 얘가 어제 야근하고 와서 많이 피곤해하네요. 이해 부탁드려요. 원래는 사근사근하고 잘 웃는 애예요. 얘, 신우이짓 하겠다고 사돈 분들 걱정하시겠다. 하시며 예비 시부모님이 호호 웃으셨던 게 기억에 남네요. 상견례는 어색했지만 한 번의 대화 끊김도 없이 자연스럽게 1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 시부모님이 너무나도 능숙하게 진행하셨던 것 같네요.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들, 예식장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들, 결혼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등등 장남 개혼이 아닌 것처럼 잘 아셔서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예비 사돈 덕분에 결혼식 아주 수월하게 하겠네요. 어쩜 그리 훤히 잘 아시나요? 묻자 저희 남친 포함해서 온 가족이 모두 당황해하며 인터넷으로 알아봤다. 조카들이 요 몇 년 우르르 결혼해서 다 안다 등등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뭐 아무튼 저희 집이야 남친 쪽에서 워낙 많이 부담하니 고마워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더니 예비 시부모님이 이내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정 그러시면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해도 될까요? 예비 시모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이러했어요. 신혼집이며 가전 가구까지 모두 부담하는 대신 한 가지 약속만 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게 뭐냐고 물으니 혼인신고를 결혼식 올리고 1년 뒤에 하는 것 어떻냐고 물으시더라고요.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놀라서 반문하셨고 예비시댁은 요즘은 다 혼인신고 살아보고 하는 추세라 하시며 그 정도는 문제 될 것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제 주변 보면 결혼 전에 미리 혼인신고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신혼집 대출 문제 때문에 미리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제 회사 동료 선배들도 결혼하고 나서 반년쯤 지나서 했고요. 솔직히 살아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저도 있긴 했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쿨하게 제안해 주시니 놀라울 뿐이었어요. 조금 찜찜해 하시는 건 저희 아버지 한 분뿐이었고 저랑 엄마 역시 그 부분에 동의했어요. 예비 시모가 이러시더군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신부 쪽이 막상 살아보고 우리 아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우리야 이렇게 착하고 능력 있는 딸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지만 우리가 먼저 말을 꺼내긴 했어도 서로 좋은 제안일 거예요. 또 요즘은 이게 트렌드라고도 하고요. 우리 아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치세요. 이렇게 쿨하게 유머까지 섞어가며 말씀하신 예비 시모였고 뭐 아무튼 그렇게 나름 화기애애한 상태로 상견례를 마쳤죠. 혼인신고 늦게 하는 것쯤이야 솔직히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실제로 정신없어서 1년을 신고 못한 사람도 주변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별 생각 없었습니다. 예비시모 말이 사실이기도 했고요. 요즘은 하도 결혼 초에 이혼 많이 하니까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예비시댁이 비교도 못할 만큼 부자긴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예비신랑에게 시계라도 좀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셨고 제가 남친 쪽에 의견을 전달하니 절대 예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친한테 명품 시계가 2억에 있긴 한데 잘 안 차고 다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언성까지 높여가며 말씀하시던 예비 시모는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정 그러면 스타일러나 신혼집에 넣어줄래? 스타일러 뭔지 알지? 다른 건 다 사서 넣어놨는데 스타일러만 없네. 스타일러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몰랐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옷을 관리해주는 기계더라고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바쁜 시간 쪼개서 직접 대리점에 가서 남친이랑 스타일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넣는 시간까지 정해서 구매까지 완료했죠. 스타일러 들어오는 날짜에 남친이 가서 문을 열어드리기로 했는데 그날 남친이 너무 바쁘다며 여동생에게 부탁했더라고요. 여동생도 바쁜 직업군인데 저희 때문에 수고하는 것 같아 급하게 업무 일정 변경하고 저도 신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이미 스타일러가 설치되어 있었고 예비 신우가 옆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상견례 때 좀 표정 구기고 앉아있던 예비 신우라 좀 조심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인상 찌푸리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저랑 단둘이 있으니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손하시더라고요. 어머, 미리 오셨네요. 죄송해요. 제가 받아서 넣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회사에서 차 끌고 오니 20분도 안 걸리는데요, 뭐. 시간 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게 쿨하게 웃으며 말하던 예비 신우는 스타일러 설치 기사가 마무리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이내 나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 신혼집을 둘러보고 있었고요. 그날 신혼집 정말 처음 봤거든요. 가전이나 가구 전부 젊은이들 좋아하는 모던한 취향이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직접 다 고르신 거죠? 저 너무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세련되고 잘 어울리게 고르셨을까요? 잡지 나오는 집 같아요. 제가 칭찬 일색으로 웃으며 말하자 예비 신우가 묘한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크게 쉬곤 입을 뗄 듯 말 듯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 사실은 예비 신우는 가방을 뒤져 가져온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이내 다짐한 듯 저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하더군요. 언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이 말은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비 신우가 많이 고민하다 꺼낸 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 사실은 남친은 2번 결혼한 전적이 있었던 이혼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은 6개월 만에, 두 번째 결혼은 불과 한 달 만에 쫑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웠던 점은 이 신혼집이 바로 세 번째 신혼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들어온 여자라고요? 네,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이 가전 가구 전부 새 것 아니에요. 전부인들하고 썼던 거예요. 침대도 매트리스만 바꿨지 프레임 그대로고요. 아, 두 번째 여자하고 재혼할 때 바꿨으니까 한 번 갈긴 했네요. 뭐라고요? 침대까지도요? 아, 저는 도저히... 제가 믿기 힘들어하자 예비 신우가 핸드폰을 꺼내 클라우드를 뒤지더니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남친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두 번 다 다른 장소에 다른 여자들을 옆에 두고서 남친만 그대로인, 남친은 정말 두 번 결혼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얼굴까지 빨개지며 충격을 먹자 예비 신우가 이래도 본인 말을 못 믿겠으면 가전 가구 택에 붙어있는 제조일을 보라고 하더군요. 보니까 놀랍도록 비슷한 시기에 3년 전쯤 제조되었더라고요. 전 남친 첫 결혼 역시 3년 전쯤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부터 세 번째 결혼인 저에게까지 지금 이 상태로 물려 내려온 거였죠.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아내자 예비 신우는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오빠가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도 의도적으로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고요. 여자가 살림 꾸리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저희 엄마랑 오빠가 첫째 언니 바람 누명 씌워서 쫓아냈어요. 이혼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결혼 때는 시댁에 전화 안 한다는 걸로 싸우다가 한 달 만에 이혼했고요. 전부 혼인신고 안 해서 오빠는 서류상 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세 번째 여자라는 말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리 말 못해서. 참다 너무 심해서 저도 이젠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호적 파일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더 이상 입 다물고 있진 못하겠어요. 언니 너무 착하신 것 같고. 예비 신우가 말하다가 감정에 복받쳐 흐느끼더라고요. 저도 넋놓고 듣고 있다가 이내 정신 차리고 예비 신우에게 결혼식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사진 2장을 받고 회사로 돌아오는 내내 얼마나 울었던지 애꿎은 와이퍼만 계속 작동시키며 왔네요. 예비 신랑, 그러니까 남친에게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면서 어디서 소문 듣고 왔냐며 절대 아니라고 하다가 제가 사진 2장을 보여주니 화들짝 놀라며 누구한테 받았냐고 합성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예비 신우한테 얘기 다 들었다고 하니까 그제야 한숨 쉬며 신경질 나는 듯이 머리를 헝클어뜨리곤 예비 신우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허언증 끼를 보인다며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예비 신우가 합성한 거라고 하며 본인 말 좀 믿어달라고 눈물로 저에게 호소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예비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예비 신우 반응도 남친이랑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날뛰다가 나중엔 예비 신우가 정신이 안 좋다 어쩐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에 가전 가구 이번에 들이신 거 맞으세요? 왜 전부 중고처럼 날짜가 예전 거죠? 그건 아니 좀 싸게 산다고 업자한테 중고로 받은 거야. 그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얘 새 것 같잖아. 얼마 쓰지도 않았어 다들. 얼마 쓰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하세요 어머님께서? 제 말에 예비 신부는 아무 말 못하고 말을 버벅거리시더라고요. 정말이지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소름이 계속 돋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극대노하셨고 예비 시부모한테 전화해서 소리치며 쌍욕까지 하셨습니다. 남친은 그날 이후로 제 연락도 안 받고 잠적한 상태라 부모님이 남친 회사까지 찾아갔었는데 결국 못 보셨고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잠수 탄 겁니다. 열받은 저희 부모님과 저는 바로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제가 금전적 피해를 뚜렷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로는 어렵고 민사소송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남친이랑 남친 부모님이 슬그머니 연락 와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소해도 위자료로 얼마 못 받는데요. 그거 받을 바에 그냥 조용히 1,000만 원 받고 끝내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맨몸으로 그 좋은 신혼집 들어올 거였으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잘 못 알아보고 결혼한 딸아이 잘못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 시모가 미친 소리를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희 부모님은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그 집안을 고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혼 준비에 쓴 금액만 인정되어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그 집에서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무죄 나올 때까지 항소한다더군요.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남친 회사에도 이 뭐 같은 만행이 다 알려져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되자 아예 사표 냈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회사에서는 첫 번째 결혼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후 2번의 이혼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이 그 흔한 SNS도 안 했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아예 없이 살아서 최측근만 알 뿐이지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 까발려져서 완전 개망신 당한 거죠. 저랑도 그런 식으로 일단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치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워낙 묻어나니 안 걸리고 넘어갈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예비 신우는 건너 얘기 듣기로 집에서 완전히 내쳐진 상태라더군요. 거의 연 끊긴 상태라고. 예비 신우도 그거 각오하고 진실을 폭로해준 거고요. 늦게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신혼집 가구랑 가전을 직접 고른다고 우겼으면 파혼했을 거라고 하네요. 그게 첫 번째 테스트였답니다. 중고 신혼집에 들어가 3번째 여자로 살 뻔했던 저.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생기면 이전 여자들처럼 어김없이 내쳐지게 되겠죠? 첫 번째 전처처럼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여지면서 말이에요. 완벽주의자 혹은 결벽증 환자 같더라니. 그런 식으로 본인 호적 더럽히지 않고 결혼하기 좋은 최적의 여자를 고르고 골라 최후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미친 집안의 수법에 제가 놀아난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고로 전 남친 친구들도 모두 한통속이었어요. 작정하고 속이니 저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죠. 그 이후로 남자 만나기 꺼려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있었나 하는 죄책도 들고요. 그래도 청첩장 돌리기 전에 파혼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부인들이랑 뒹굴었던 침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남자와 함께 잠들 뻔했다는 생각만으로도 오금이 저립니다.